자, 오늘 정리할 판례는 형법 판례입니다. 자, 명예훼손에 대한 건데 이것도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죠. 그래서 제목은 사건 당사자들 내용을 따가지고 배드 파더스 사건. 이거 이제 양육비를 안 주는 아버지들에 대해서 신상 공개해서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된 그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죄가 나왔는데 일단 보시면은 일단 근거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 축지법입니다. 이건 상관없이 어쨌든 명예훼손죄.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새로 나온 법리가 이 부분입니다. 자, 구성 요건을 보니까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당연히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출판물을 통할 때, 또 사이버는 비방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랑 다음에 그 드러난 사실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자, 일단 올린 글이, 사이버에 올린 글이 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가, 자, 요 의미랑 뒤에 나오는 자, 비방 목적이 있었는가, 요 두 가지가 같은 의미냐, 요런 의미인데 우리 판례는 두 가지는 다르다. 자, 그 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은 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하나.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자, 드러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느냐? 우리 판례는 그건 아니랍니다. 두 가지는 완벽히 같은 말은 아니다. 이거 하나 나올 수 있고, 당연히 거정 책임은 형수법상 당연히 검사입니다. 검사. 그리고 이때 또 목적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 관련해서 나 있는데, 요거는 기존 판례 반복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정보통신망 촉진법 70조 1항을 보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구성요건이죠.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합니다. 앞에 있는 구성요건들이죠. 자, 요거를 해석해 보면은 첫 번째, 이 규정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당연히 자,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고의니까. 두 번째,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두 가지 고의가 필요하다. 1번, 2번. 이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연히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는 별개의 구성 요건으로서 조문이 두 개 따로 돼 있으니까 뒤에 드러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비방 목적까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거 지문으로 딱 구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라면은 자, 구성 요건상 당연히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 X입니다. X. 그래, 거정택이면 볼 것은 검사. 자, 구체적으로 이제 개념을 정리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비방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왔던 판례들이죠. 보시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공이익과는 상반됩니다. 서로 상반돼. 그 말은 공공이익이 인정되면은 비방 목적은 부정되고 반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은 공공이익은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비방 목적이 부정돼서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때는 다시 형법 310조로 가가지고 위법성 자체가 조각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적시한 사실이 공공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비방 목적은 부정됩니다. 두 가지는 반대로 가, 반대. 그리고 요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모든 시험에. 그래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이익에 관한 경우라 어떤 경우냐? 반드시 국가라든가 큰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밑에 보시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공공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실 적시한 것이어야 되고 당연히 의사니까. 그리고 공공이익에 관한 것에는 여기가 중요하죠. 자, 널리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창회, 우리 모임, 소모임 이런 특정한 사회 집단이라든가 그 구성원 전체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요거는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때 공공이익 여부는 쭉 있는 것처럼 중간에 최근에 그 당사자가 피해자가 공무원이냐, 공적 인물이냐, 자, 공인이냐, 연인이냐, 요거 수지 사건에 나온 거죠. 자, 또 사인이냐,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인이고, 공무원이고, 공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인보다는 그 내용 자체가 공공이익을 넓게 봐주겠죠. 그래서 수지 사건에서도 국민 호텔리어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이거는 공공이익이 없어라고 해서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결론. 이거는 원래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거랑 약간 내용들이 다른데 아마 이 당사자들의 피고인 쪽의 변호사가 아마 증거를 잘못 냈거나 제대로 못 냈거나 아니면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 팩트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유죄 나온 이유가. 자, 보시면은 자, 피고인은 그 배드 파더스 운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 양육비 채권자들의 제보를 받아서 엄마들의 제보를 받아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를 만든 사람이고, 자, 여기다가 공범들은, 자, 피고인들은 여기다가 자신의 전 배우자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고소해가지고 둘 다 공범으로 당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의 보시면은 뭐 5명의 이름, 얼굴, 거주지, 직장명, 신상 정보 다 공개한 거지. 엿먹으라고. 됐죠? 요때 이게 과연 자,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목적 자체를 우리 법원은 목적 자체를 이렇게 부정한 걸 봐버린 것 같아. 보면 자, 보시면 자,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에 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이라든가 공개 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나머지 단점이 더 컸었더라. 보시면은 첫 번째, 뭐 글 게시 취지라든가 경위 과정을 비춰보니까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된 개별 양육비 채무자를 압박해서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적 제재 수단을 이뤄냅니다. 목적은 이런데 주된 목적은 야, 이걸 통해서 너 복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위 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어디까지 공개할 건지, 그 다음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두지 않고 안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양육비 지급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근데 뉴스에 보면 이거 다 한 것처럼 나왔는데 뭐 판례에서는 그런 게 없었답니다.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우리 법질서에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 사이트에서 공개된 신상 정보인 얼굴 사진,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그리고 특성상 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가 너무 잘려버리죠. 그 직장에서.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양육비 미지급을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얼굴 사진 등의 공개,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아직까지는 공익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답니다. 약간 미국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그리고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해서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라든가 급박한 사정, 이것도 안 보인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론에서 접했던 부분하고 좀 다르죠.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 공개한 거는 결론적으로 뒤에 공소 사실은 다 유죄입니다. 유죄. 뭐 쉽게 나오면은 결론만 물어볼 거고, 조금 까다롭게 묻는다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쉽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공공이익에 관한 부분, 자, 널리 사회적 이익부터 해서 특정 집단 포함한다. 이건 많이 나왔고, 자, 굳이 여기서 추가한다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건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거 인식해야 되는데, 이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요 사실하고 밑에 있는 비방 목적은 당연히 같은 게 아니라는 거.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판례였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